안녕하세요, 김정입니다. 오늘은 동양꽃꽂이 직립 기본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재를 알아보도록 할까요? 소재는 조팝나무 5본, 스탠다드 카네이션 10본, 스프레이 카네이션 5본, 몬스테라 5본이 준비되었습니다. 조팝나무로서 동양꽃꽂이를 하려고 하면은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겁니다. 나무 자체가 이렇게 많이 휘었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 칠 때 경사형이 나온다면 너무 좋겠지만은 직립형이 나왔을 때 아마 어려움이 있을 거고요. 거의 대체 이렇게 제가 뵈니까 솔류화라든지 조팝나무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십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직립형이 나왔을 때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조팝나무로서 경사형보다 직립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립형을 꽂으실 때 먼저 이렇게 나무 선을 보시면은요, 너무 가는 가지보다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가지 중에서 굵은 가지거나 조금 중간 정도 되는 가지를 가지고 일단은 먼저 찾아보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직선이 되지는 않지만은 약간 직선다운 선을 찾아내신다면은 아무래도 어려움 없이 1주지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동양꽃꽂이는 1주지, 2주지, 3주지의 구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먼저 첫 번째 주지를 제가 한번 잡아보도록 하는데요. 1주지가 수반 넓이죠. 자, 수반 넓이 높이에다가 1.5배 내지 2배예요. 그럼 1.5배는 한 이 정도 나올 거고 2배는 한 이 정도 나올 건데, 자, 그러면은 제가 한 1.8배 정도를 한번 잘라 보겠습니다. 1.8배 정도를 잘라서 일단은 잘라서 보시면은요, 얼굴을 일단 아셔야 되는데, 우리가 처음 이렇게 꼽는 분들은, 급하게 시험 치는 분들은 얼굴 표정 보는 게 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뒷면입니다. 그러면은 앞면이죠. 자, 이렇게 되었을 때 1주지가 0도에서 15도예요. 15도라는 건 뒤로 넘어가도 되지만은 가지선 자체가 이렇게 약간 휘었습니다. 그죠? 그대로 꽂아 주셔도 돼요. 1주지 0도에서 15도. 자, 이렇게 해서 주지를 일단은 설정을 하는데, 옆에 보조가지를 제가 설정을 하고 2주지로 넘어가는 것보다는 2주지를 먼저 꽂고 나서 그 다음에 보조가지를 넣어야지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서 제가 2주지 선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2주지는 1주지에 3분의 2 정도나 4분의 3 정도 길이를 선택을 하시면 돼요. 제가 4분의 3 정도를 잡아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잡아서 사선 자르기는 기본이겠죠. 자, 일단 잘라 주시고요. 그럼 2주지의 길이가 나왔는데 아무래도 휘었기 때문에 조금 더 짧아 보인다는 그런 느낌도 없잖아 있을 겁니다. 자, 그럼 2주지를 꽂으실 때도 표정을 보셔야 돼요. 자, 어디가 앞인지. 자, 어디가 앞인지. 그러면은 내가 봤을 때 이쪽이 앞이에요. 그러면은 수반이 어디로 갈까요? 약간 좌우 어느 쪽이든지 가능합니다 하는데 3주지가 물 쪽으로 오는 게 낫겠죠, 아무래도. 그러면 2주지가 이쪽으로 해서 45도, 40도에서 50도인데 가끔 제가 45도라는 얘기를 많이 드릴 거예요. 이유는 아마 꼽는 사람들의 특성에 따라서 45도에서 50도도 가능하지만 40도에서 50도라는 범위를 뒀습니다. 그래서 45도 50도나 40도에서 50도나 그런 개념을 같이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40도에서 50도라는 개념은 이 각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각도에서 40도에서 50도를 이렇게 잡아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2주지가 잡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잡고서 각도를 원하는 각도를 높여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시고 2주지까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3주지는 2주지의 3분의 2 내지 4분의 3인데 그러면은 몬스테라를 그대로 사용해도 되겠네? 자, 그러면은 안 되겠죠. 왜 안 되는지. 이게 면적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꽂아버리면 너무 붕 떠 보이는 느낌이 들죠. 이렇게 떠 보이는 느낌. 자, 그래서 면적이 길이에 부합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짧게 짧다는 느낌을 잡아서 70도에서 80도예요. 자, 이렇게 해서 각도를 높여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1주지, 2주지, 3주지의 끝을 연결하면은 부등병 삼각형 형태가 나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동양꽃꽂이가 이루어진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1, 2, 3주지가 설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3주지도 접합을 쓰면 되지 않을까요? 가능은 하지만은 변화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1, 2주지만 같이 조팝나무를 쓰고 3주지는 몬스테라로 변화를 줬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우리는 동양 꽃꽂이기 때문에 문제점이 뭐냐면 이 공간을 잘 비워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장식 꽂이를 열심히 연습하다 보니까 이 공간을 비운다는 게 어색해 하셔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1, 2, 3만 지금 설정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1주지와 2주지에 보조가지를 일단 좀 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보조가지를 넣으려고 하면은 지금 기존에 있는 가지들을 또 잘 잘라 주셔야 되겠죠. 자, 어떻게 자르면 좋을까요? 1주지 가지 있죠? 1주지 가지에 보완할 수 있는 가지가 어떤 게 좋을 것인지 또 잘라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잘라 주시면은 또 사선 자르기는 기본이겠죠? 자, 이렇게 하시고요. 표정을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잠깐 휘었어요. 이렇게 휘었기 때문에 이 아랫부분은 1주지의 밑바닥의 부분하고 같이 들어가 줘야 됩니다. 자, 곁가지가 이쁘게 연출이 될 수 있도록 잡아주시면 됩니다. 1주지 보완하시고요. 자, 이렇게 하셨을 때 이 윗부분보다 아랫부분이 좀 더 강하게 부각이 돼줘야지 전체가 안정감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위쪽을 넣었지만 나중에 조금 더 들어가야 되겠죠. 자, 여기에다가 제가 2주지에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설정을 하고 1주지 부분을 조금 더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류를 사용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같은 느낌으로 연출하시면 됩니다. 자, 설류도 조금 많이 이렇게 늘어진다는 느낌이 연출이 되기 때문에 같은 느낌으로 사용을 하시면 좋고요. 자, 설정을 하실 때 어떤 게 이쁠 것인지 제가 한번 또 잘라 볼게요. 일단은 2주지 선을 생각하시고 2주지 선과 어우러지기 쉬운 선들, 이쁜 선들을 찾아주시면 되는데 제가 이제 가까이 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보시면은요, 이렇게 봤을 때 나는 2주지 길이에 맞도록 하고 싶다 하면은 이 정도 길이를 잘라주시면 되는데요. 이때 이 원선은 이쁜데 이렇게 많이 올라가 있는 선들은 미울 수가 있어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2주지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시면은요, 밉죠? 자, 밉다는 거는 뭐냐면은 중간을 많이 가린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좀 제거를 하겠습니다. 제거를 하고 나서 이 주지에다가도 밑둥을 같이 간다는 느낌으로 해서 보완할 수 있는 선을 잡아주겠습니다. 이 주지의 겹까지. 자, 선들을 이뻐 보이게 연출한다는 게 참 쉽지는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일단 주지의 각도에 맞춰서 보조가지가 다 들어갔는데 이때 조금 신경 써야 될 게 뭐예요? 아래쪽이 조금 더 든든한 느낌이 연출이 돼야 된다 했는데 없어요, 지금. 그래서 이 아래쪽을 제가 한번 더 넣어 보겠습니다. 자, 아래쪽을 어떻게 넣느냐면은, 자, 아래쪽에서 자, 그나마도 나뭇가지가 동백이나 이런 나뭇가지보다는 조금 덜 이렇게 굵기 때문에 그 자르실 때는 덜 힘드실 거예요. 그죠? 자, 이때도 그대로 놓으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대로 놓으면 많이 뒤집어지겠죠? 이렇게 뒤로. 만약에 꼽는다면 이렇게 되죠? 그렇지만은 원 1주지가 0도에서 15도이기 때문에 거기에 올리게 꽂으려니까 어떻게 돼요? 제가 옆에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꽂혀집니다. 그냥 꽂으시면은 난 밑을 직선으로 꽂겠다. 꽂으시면 어떻게 돼요? 넘어가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꽂으시면 어떻게 돼요? 1주지에 직립되는 선선하고 같이 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한번 또 넣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넣어 주시면은 1주지에 보완하는 게 조금 더 들어갔어요. 자, 동백이라든지 이렇게 잎이 많은 소재들은 일단은 겹가지, 보조가지를 넣으실 때 그렇게 많이 이렇게 넣지는 않으셔도 돼요. 그런데 지금은 가는 가지잖아요. 줄기가 가는 가지다 보니까 조금은 신경을 써야 될 정도로 이렇게 겹가지들이 조금 더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주지를 보완을 하고 2주지도 지금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자, 1, 2주지가 보완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니까 다음에 뭐가 문제냐면요, 1, 2주지만 들어가다 보니까 조팝이 한쪽으로 이렇게 쏠려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3주지 쪽에도 제가 한번 뭔가 넣어볼 수 있는 거를 한번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3주지 쪽에다가 뭐를 넣어볼까요? 제가 윗부분을 조금 자르고, 자, 이때 3주지 자르실 때는 어떻게 돼요? 3주지는 지금 몬스테라 한 장만 들어와 있습니다. 한 장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넣는다 하더라도 절대로 3주지가 강하게 부각이 되지는 않아요. 그렇게 되니까 이럴 때는 3주지로서 몬스테라 잎을 한 장만 더 넣어 보겠습니다. 조금 더 든든한 거를 가지고 한 장을 조금 더
보완을 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길이는 약간 차이 나게끔 하셔도 되고요. 같은 길이가 나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하셔서 3주지를 조금 더 2장을 넣어서 강하게 부각을 시키고요. 자, 그러고 나서 조팝을 가지고 제가 이게 조금 넣어 보겠습니다. 자, 이쪽을 넣는 이유는 1, 2주지만 조팝이 들어가기 때문에 연결선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3주지에도 제가 조팝이 들어갑니다. 조팝나무가. 자, 이렇게 해서 1, 2, 3주지에 보조가지까지 다 넣습니다. 조팝나무로 설정이 됐습니다. 자, 이제는 따라가는 이제 꽃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탠다드 카네이션을 이제 넣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아무래도 조팝이 흰색이다 보니까 저는 카네이션 색깔을 조금 짙은 색깔을 선택을 했습니다. 자, 먼저 이 꽃을 넣는다는 거는요, 꼽는 분들에 따라서 약간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이라는 거는 있을 수가 없지만은 큰 정답을 생각하시고 가시면 됩니다. 어디가 큰 정답이냐? 공간을 가리지 말고 비워준다. 동양꽃꽂이는 공간을 비워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처음 만지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공간을 비운다는 게 어렵기 때문에, 다만 제가 처음 꼽는 분들 시험을 대비해서 동양꽃꽂이는 반복적으로 오래 하셔야 되는데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꽃을 조금 더 쉽게 꼽는 그 자리를 가르쳐 드리기 위한 거로 제가 설명을 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숙련이 되신 분들은 정말 멋스럽게 꽂는 거를 벌써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적당하게 몇 송이만 넣어도 이쁘지만은, 우리는 시험 치는 분들은 그 몇 송이로서 이쁘다는 것보다도 가리지 않게 하는 방법. 자, 그러면은 먼저 어떻게 하냐면은요, 제가 거꾸로 지금 들었습니다. 자, 중간에 1주지 길이보다가 반보다는 조금 높게 잡을게요. 1주지 전체 길이보다가 반보다는 조금 높게 잡아서 제가 얘를 직선 자르기보다도 사선 자르기를 일단 하시고요. 자, 카네이션은 중요한 게 뭐죠? 마디에서 자르지 마시라는 거. 자, 마디에서 자르게 되면은 마디가 물올림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마디를 지나거나 마디 밑에서 잘라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셔서 1중지라 그러죠. 1주지 앞에다가 일단은 하나 정도를 제가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넣으실 때 아무래도 어떤 게 좋을까요? 아무래도 봉우리보다는 약간 펴는 것도 괜찮겠죠? 자, 이렇게 하셔서 1주지 앞에다가 하나 정도를 사이에 빈 공간에다가 맞춰서 넣어주세요. 각도는 비슷하게 해서 넣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를 제가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거는 첫 번째 것보다는 조금 짧게 제가 잡아보겠습니다. 자, 길이를 제가 이렇게 드리는 이유는요, 조금 더 예측하시기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넣습니다. 자, 위치 한번 보겠습니다. 높이 2주지는 앞에 들어갈 거는 두 번째 따라가는 꽃은 잘 꼽는데, 밑에 요 잎들은 제가 조금 제거하겠습니다. 제거하셔서 자, 2주지 쪽에다가 제가 한번 넣어 볼게요. 각도는 똑같이 2주지와 같이 간다는 느낌으로 꽂아주세요. 자, 꽃을 주지에 어우러지게끔 빈자리를 잘 찾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가 꽃을 꼽다가 보면은 주지를 잘 설정했는데도 움직여요. 넘어질 수도 있고요. 그러면 얼른 제자리를 갖다 놓으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제가 한번 넣어볼게요. 자, 세 번째 거는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좀 잘라보겠습니다. 세 번째 거는 두 번째 것보다가 조금 한 반 정도 오게 꽂아볼까요? 자, 반 정도 오게 꼽는다는 거는 길이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길이에 반 정도. 자, 그러면은 이때 주의하실 거. 반이라는 걸 잡았지만은 어떻게 돼요? 3주지보다 길어버리면 안 돼요. 몬스테라보다가. 그래서 3주지보다 길지 않게 해서 일단은 3주지 쪽에 따라서 꼽는 거로 각도가 같이 가야 되겠죠. 자, 꽂아서 눕혀주시면 돼요. 75도, 80도. 자, 이렇게 하셨을 때 몬스테라 이쪽으로 앞쪽으로 와도 괜찮아요. 앞쪽으로 와도 괜찮은데 몬스테라 잎 끝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1, 2, 3 따라가는 곳이 3대가 들어갔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어갔고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는 어떻게 할 거냐면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꽂은 것을 기준으로 잡고 제가 조금 높게 잡아 볼게요. 첫 번째 꽃을 꽂았는 것보다가 조금 높게. 자, 이렇게 동양꽃꽂이는 정말 우리가 필수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더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겠죠. 자, 첫 번째 꽃보다가 조금 높게 잡았습니다. 왜 높게 잡았느냐? 자, 우리는 항상 꽃을 꽂으세요 그러면은 무슨 키 맞추기 하듯이 길게 꽂고 낮게 꽂고 낮게 꽂고 낮게 꽂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내리막길이라는 어떤 흐름을 만들어 버리다 보니까 뒤가 비어 보이니까 뒤를 또 놓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뒤를 또 놓게 되니까 공간이 없어지는 거죠. 거기서 우리는 동양꽃꽂이에서 벗어나는 디자인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자, 제가 그거를 피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길이를 가르쳐 드린다 보시면 됩니다. 자, 어디에 꽂을까요? 정중간에.
자, 중간에 제가 하나 꽂았습니다. 이렇게. 자, 중간에 하나 꽂고, 그러면 첫 번째 거 앞쪽에다가 중간에 하나 꽂았습니다. 이때 꽂고 나서, 그 다음에는 제가 어떻게 꼽냐면요. 그 다음에는 또 조금 폈는 걸 들어가 볼까요? 우리 카네이션은 덜 피면 아시죠? 피우는 거. 만약에 정말 시험을 쳐야 되는데 나는 봉우리밖에 없어 그러신 분들 피워서 사용을 하세요. 자, 지금 길이는 제가 또 한번 잘라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느 정도 길이를 잘라주냐면요. 첫 번째 것보다는 조금 짧게 잡을게요. 똑같이 사선 자르기 하든지 하셔서 그럼 어디로 갈까요? 자, 첫 번째 것보다 조금 짧게 해서 중간에 꽂았는 거 옆에다가 하나 붙여볼게요. 이때 이렇게 붙여줘도 되고 이쪽에 와도 됩니다. 저는 여기 붙여도 되지만은 한번 이쪽에 한번 가볼까요? 자, 이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쪽으로 가면은 아무래도 무게감이 균형이 이루어질 수도 있겠죠. 자, 상관없습니다. 어디 갖다 붙이든지 밑둥은 같이 붙여 나가세요. 벌리지 마세요. 자, 벌리면은 여기가 어떻게 돼요? 막아지죠? 안 됩니다. 자, 될 수 있으면 붙여주세요. 이렇게 붙여주시고 앞쪽으로 가든 뒤로 가든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붙여주시고 자, 이렇게 해서 해주시고 그럼 몇 개가 들어갔어요? 5번이 들어갔습니다. 5번 들어갔고요.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짧게 잘라볼게요. 짧게 잘라서 나는 이 공간이 있습니다 하는 거로 한번 넣어볼게요. 조금 펴는 듯한 느낌으로 해가지고 어디다가 꽂을까요? 1주지와 2주지 사이에도 들어가도 되지만은 저는 2주지와 3주지 사이에다가 중간에다가 하나 정도 낮게 넣습니다. 자, 이렇게 넣음으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아래쪽이 전체적인 디자인이 밑에까지 끌고 내려올 수 있는 느낌이 연출이 된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하나 정도로 제가 더 넣어 보겠습니다. 이때 넣으실 때, 자, 얘도 봉우리예요. 아래쪽으로 낮을수록 활짝 펴는 게 안정감을 주기 때문에 제가 조금 피울게요. 자, 우리가 아프다는 느낌이 들겠지만은, 자, 약간 이렇게 조금 피워서, 약간 피워서 어디다가 넣어볼까요? 자, 이때 넣으실 때 앞에 꽂았는 것보다는 조금 낮은 게 더 좋습니다. 자, 앞쪽에 꽂았는 것보다 조금 낮게 해서 뒤쪽에다가 하나 정도 제가 낮게 넣겠습니다. 자, 이때 넣으실 때도 이쪽에 들어가도 되지만 여기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몇 개가 들어갔어요? 7번이 들어갔습니다. 홀수가 좋아요, 짝수가 좋아요 하는데 이렇게 스탠다드 같은 경우는 홀수가 이쁘더라고요. 자, 여기까지 일단 따라 들어가는 꽃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는 필러 꽃들로서 채워나가는 것을 우리가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러 꽃들로서 꽂을 수 있는 제가 스프레이 카네이션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스프레이 카네이션도 아무래도 휘어진 것도 있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잘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꽂으실 때 자리는 어디부터 꽂을까요? 1, 2, 3 따라가지 마시고요. 저는 지금 필러는 중간에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자, 중심에부터 들어가는데 아무래도 중심이 서 있으니까 이렇게 옆으로 벌어진 가지는 제가 잘라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항시 똑같습니다. 카네이션은 어떻죠? 카네이션은 마디에 자르지 말라는 거. 자, 이렇게 하시고요. 자, 잎이 있어서 방해되는 부분들. 자, 중간에부터 달아간다면은 아무래도 스탠다드 꽂았는 것보다는 짧아야 되겠죠. 스탠다드 꽂았는 거면 다 짧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서로가 얼굴들이 많이 부딪히지 않게 일단은 첫 번째 거가 들어갔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갔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를 제가 한번 넣어볼게요. 이렇게 필러가 있다는 거는 좋은 점이 뭐냐면은요, 많이 붙어 있기 때문에 금방 이렇게 채워질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저도 두 번째 거는 중간에 꽂았는 것보다 조금 짧게 해서 제가 넣겠습니다. 짧게 해서 봉우리이기 때문에 그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디에 들어갈까요? 두 번째 거 자리, 첫 번째의 뒤쪽에 따라 들어가는 곳으로 넣겠습니다. 이렇게. 자, 공간을 가리지 않도록 넣어주세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 또 그 다음에 또 조금 폈다고 싶은 꽃들이 있으면은 그거를 활용을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대가 너무 가늘면은 힘들잖아, 그죠? 그렇게 되니까 자, 이때도 제가 어디로 넣어볼까요? 세 번째 거에 넣었는데 일단 세 번째 거에 한번 넣어볼까요? 이때는 넣으실 때 세 번째 따라 들어가는 꽃보다는 조금 짧아야 되겠죠? 조금 짧게 하셔가지고 세 번째 거에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거에다가 짧게 들어가는 곳으로서 이렇게 해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해서 세 번째 거에 들어갔어요. 되게 불안하고 찝찝하시죠? 두 번째 거에 없기 때문에. 자, 우리 처음 꼽는 분들은 참 그 순서를 외우고 계시기 때문에 그 순서 자리에 꽃이 순서대로 들어가지 않으면 되게 마음이 불안하면서 막 불편해 하세요. 자, 순서에 따라갈 필요는 없는데 일단은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두 번째 거에다 넣을 때
두 번째 거도 두 번째에 꽂아 앉는 따라 들어간 꽃보다는 짧아야 돼요. 굳이 답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은 스탠다드 카네이션보다는 짧으면 됩니다. 스프레이 카네이션이. 자, 그리고 항상 앞쪽에 올라와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쵸? 올라와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꽂아서 대가 가는 것보다는 조금 굵은 가지가 꽂히기가 쉽죠? 자, 여기까지 꽂았어요. 그러면은 이런 꽃들 중에서 아무래도 폈는 게 있다면은 폈는 거 위주로 어디다가 떨어볼까요? 앞쪽에. 자, 어디다가 넣어볼까요? 제가 뒤에서 꽂기 때문에, 자, 길이가 옆에 다른 꽃을 꽂았는 길이보다 똑같이 꽂지는 마세요. 똑같이 꽂으면은 아무래도 면적이 돼갖고 평면이 돼버리니까 이 공간미가 더 없어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아래쪽에다 넣어주시고요. 자,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아래쪽에 내려올수록 펴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뒤쪽에다가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넣어주실 때 동양꽃꽂이 침봉은 처음 꼽는 분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어떤 이유냐면요, 잘 넘어져요. 꽃을 꽂을 수가 없어요. 그죠? 꽂으면 넘어지죠. 그 이유는 처음 꼽는 분들은 구멍을 들여다보면서 꽂기 때문에 정말 절묘하게 잘 맞춰 넣으시는 것 같아요. 넣으면서 넘어뜨리는 자리를 잘 찾아 넣으시는데 약간의 각을 주면서 넣어주시면은요, 이 침봉과 침봉의 그 사이에서 얘들이 들어가서 꽂혀집니다. 이런 것도 그렇습니다. 너무 가늘기 때문에 직선 자르기를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뒤쪽에다가 하나 정도, 부족하다고 빈자리가 있다면은 그 부분에다가 하나 정도 더 약간 각도를 주든지. 자, 이렇게 하셔서 얘들을 넣어주시면은 이제 아래쪽에까지 다 이렇게 완성이 됐어요. 이때 오늘은 여기서 편백이라든지 우리 동백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잎이 없어요. 그러면은 밑가림 한다는 게 엄청 힘든 작업들이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카네이션에 이런 줄기들이 있다면은 얘네들도 활용을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밑에 하셔서 사이사이에다가 침봉 가리개 역할을 하듯이 넣어주세요. 이렇게 넣으실 때도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굵은 줄기를 같이 가지고 자르시면은 쌤들이 꽂기가 조금 더 쉬울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사이에도 제가 한번 넣어볼게요. 침봉에 꽂힐 수 있도록 해서 넣어주시고, 자, 이렇게 하시고 나면은 이제 밑가림이라는 게 들어가야 되는데요. 제가 접합나무를 한번 볼게요. 자르고 낳는 이 아랫부분 가지들을 활용하는 거를 조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위쪽을 잘라서 사용했는 부분이에요. 위쪽을 잘라서 사용했는 부분들. 자, 이 부분들에 잎이 없는 가지는 잘라내시고요. 자, 이 부분들을 어떻게 자르시냐면은 사선 자르기 하셔서 이런 사이에다가 한번 넣어볼게요. 자,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자, 그러면은 밑가림의 역할이 들어가겠죠? 자, 밑가림의 역할로 들어가고 사이에다가. 자, 그리고 우리 몬스테라 아시죠? 몬스테라 사용하시는 거 아래쪽에 좀 잘랐습니다. 이렇게 자르시고 말아주세요. 그죠? 자, 말아주셔서, 자, 이 부분도 그대로 펼쳐서 놓으시면은 뒤로 막 넘어가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은, 자, 이렇게 하셔서 뒤쪽에다가 아무래도 바깥으로 벌어지게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끝이 가쪽으로 가게 하지 마시고 약간 거두듯이 안쪽으로 넣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시면은 꽃과 꽃 사이에서 밑가림 역할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하시고, 자, 이런 가지들이 있으면은, 조팝 가지들이 있으면은 요런 데다가 또 사이에다가 살짝이 넣어주세요. 밑에다가. 자, 이렇게 잎들이 있는 조팝 가지들 사용하실 때 아랫부분 제거하시고요. 자, 그러면은 속에다가도 한번 넣어주시고. 자, 이렇게 하시면은 침봉이 보이지 않게 다 가려집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넓은 잎들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자, 이런 잎들도 조금 제거하시고 앞쪽에도 조금 더 넣어주시고. 자, 이렇게 하시면은 거의 마무리가 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동양꽃꽂이에 우리가 조팝나무, 어렵다는 조팝나무로서 직립 기본형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솔류라든지 이런 조팝나무에 이 하얀 색깔 선들이 이뻐서 도전하시고 싶어 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자체가 휘었기 때문에 이 휘어진 선을 가지고 경사형이 나오면 괜찮지만은 직립형이 나왔을 때 난감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조금 어려워하는 이 조팝나무를 가지고 경사형을 하지 않고 직립 기본형을 선택을 했습니다. 도움이 많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 어려운 소재지만은 몇 번 반복하시다 보면은 쉽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자, 소재는 장미가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선택해서 선생님들한테 유리한 소재로 선택하셔서 모두 다 또 한 번 더 이렇게 조팝나무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